자, 오늘은 이마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우리나라를 들썩이면서 이슈를 몰아갔던 티몬과 위메프 사태입니다. 지금 맘카페를 뿐만 아니라 지금 서민들, 소비자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티몬하고 위메프에서 구매를 한 항공권, 여행 티켓, 숙박, 음료까지, 이제 식음료 다 포함해서 모두 환불 사태가 나가지고 지금 티몬 측은 고객센터가 완전 마비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셀러라고 하죠. 얘네가 이제 중개업자잖아요. 그래서 셀러들이 판매하는 실제 판매자들, 얘네들이 이제 티몬하고 위메프를 다 이탈하고 소비자도 다 이탈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받는 기업이 어디일까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오늘 시장에서 이마트가 반등을 보이는 것을 보고 아마도 이런 다른 쪽에서의 악재가 또 다른 기업한테는 호재로 다가올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마트 우리한테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죠. 회사만 보면 현금 가치, 얘네가 이제 청산 가치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주가는 정말 나락으로 가고 있어서 정말 이게 지하실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계속 파고드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제 티메파크라고 하더라고요. 티메파크 때문에 이마트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마트 한번 주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앤티맨의 주식 채널에서는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를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앤티맨입니다. 7월 24일 자, 목요일이고요. 오늘 양시장 속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코스피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빨간색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 오늘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이마트인데요. 이마트가 오늘 갑자기 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해했는데 원래 좀 주가가 좀 많이 안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마트. 그동안 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좀 많은 하락을 하면서 우리한테 정말 뼈아프게 좀 비수를 꼽는 그런 종목인데요. 현재 지금 57,800원. 자, 과거에 이마트의 주가를 본 사람이라면 자, 지금 현재 이런 주가의 위치를 상상이나 감히 했을까요? 자, 상장을 한 이후의 차트의 흐름을 쭉 보면 또 워낙 얘가 이제 국내의 유통업계의 대장이잖아요. 그리고 신세계 계열사로서 대기업이고 또 국내의 그 대형마트 1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식도 굉장히 많고 과거에 꾸준한 매출, 이제 이런 판매업이 이 영업이익은 좀 낮지만 그래도 순매출이 꾸준하게 제일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마트가 그 과거에 광영을 누렸던 이런 30만원 다시는 오지 않을 요 30만원짜리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57,000원이니까요. 거의 이제 6분의 1 토막이 났죠.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2018년, 현재 2024년이잖아요. 벌써 한 6년 전 가격이 지금 6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얘네는 매일매일을 신저가를 가고 있어요. 자, 5만원대의 가격이라 참 믿기지가 않는 가격입니다, 이마트. 자, 일단 기업 개요 한번 볼까요? 이마트가 지금 PBR이 0.13이에요, 여러분. 0.13. 이게 100이라고 치면은 현재 13이라는 거예요. 13%. 청산가치의 10%밖에 안 된다, 주가가. 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기업인데 또 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또 대응을 한다고 해서
이커머스 기업을 여러 개 인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의 파이가 이렇게 있으면 시장의 파이를 이 쿠팡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먹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쪼개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커머스 기업을 이후에 들어간 이런 후발주자는 솔직히 말해서 새롭게 자리를 매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마트에서 좀 다양한 모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PBR이 0.13입니다. 0.13. 자,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참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좀 자산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돈도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과거에 이 보유를 하고 있던 주주분들은 뭐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죠. 지금 얘네가 보시면은 기말 현금 및 현금 자산이 1조 4천억이라 나오죠. 이렇게 여기 기초현금은 1조 7천억이었고, 자 1조 4천억 1.4조가 얘네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워낙 이마트는 시장에서 오프라인 쪽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데 시장에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 재무 상태를 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로 부채가 142%군요. 유보율이 8,300%로 유보율이 굉장히 높고요. 얘가 유동 비율이 조금 낮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꽤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채들을 잡는 게 이런 제조업하고 약간 이런 유통업은 다르게 잡을 수가 있어요. 얘네가 물품을 들어오는 것을 부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서 보셔야 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뭐 신세계 계열사다 보니까 그룹 내에서 위험하게 되면 뭐 자금 수혈도 있을 수 있고, 당장 얘네가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아가지고 이마트가 지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저점을 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과거의 역사적 저점이었습니다. 역사적 저점 68,000원. 자, 여기가 역사적 저점이었고 여기서 보란듯이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 당시에 뉴스가, 자, 주말 지금 이제 대형마트가 2주, 4주 이렇게 일요일날 의무 휴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의무 휴업을 이렇게 주말에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하게끔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쪽 이 오픈마켓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또 몰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한 차례 크게 반등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당시에는 지금 주가가 16% 올랐잖아요. 그리고 요때는 11% 오르고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요 시기가, 자, 확률로 보면 대략 한 20% 넘게 27% 정도 올랐네요. 단기간. 그래서 바닥을 찍었고 이제 주가가 이평선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겠구나라고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주가가 다 이렇게 우상향 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좋으니까 이제 의무 휴업도 뭐 강제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한다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여기 이제 빅엿을 줬죠. 2월 달부터 해서 정말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네 번째, 다섯 번째 6개월이죠. 6개월간 장장 하락을 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마트 수익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 버는 사람 이마트 사가지고 이거 없을 것 같은데 당장 수익 내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99.9%는 다 손실일 것 같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오늘 보란듯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얘네가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반사이익 때문에 올라가는데요. 자, 뉴스를 보면, 자,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죠. 티몬. 얘네 이제 티켓몬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얘네가 거의 이제 1세대 이 소셜 플랫폼이거든요. 이커머스 제품인데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온라인 쇼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쇼핑, 모바일 쇼핑. 물품을 내가 슈퍼나 마트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휴대폰으로 몇 번으로 해가지고 주문하면 내 집으로 배송이 오는. 그리고 이제 얘네 팀원 같은 경우는 이 티켓을 많이 팔아요. 뭐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항공권, 그리고 숙박, 뭐 음원이나 영화, 뭐 또 어느 게 있을까요? 놀이동산, 이런 것들, 티켓, 여가 생활을 증할 수 있는 티켓, 요거를 좀 많이 팔고 있는데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얘네 팀원이 돈이 많이 없어요. 돈이 조금 있어요, 조금. 근데 거래처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용자들을 모객을 해야 되잖아요. 팀원이 플랫폼이니까. 팀원 자체적으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셀러라고 그래가지고 판매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얘 판매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한테 이제 이 플랫폼에 자기 상품을 올리죠. 그러면 이제 이용자, 구매자가 상품을 사면 얘가 이제 상품을 받고 받은 돈을 셀러들한테 지급을 이렇게 해줍니다. 어느 정도의 일정 수수료를 떼고 지급을 해주죠. 이제 공상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는 물건을 사고 얘는 셀러한테 돈을 주고 또 셀러는 상품을 등록하고 이런 식의 공생관계가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동맥경화. 돈의 흐름이 막힌 거죠. 얘네 팀원이 이 고객한테 받은 돈을 셀러한테 줘야 되는데 셀러한테 지급을 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셀러가 나 왜 돈 안 줘? 이래가지고 나 그럼 물건 뺄 거야. 그리고 이미 구매한 이용자들한테도 나한테 구매한 티켓 너 사용 못하고 나는 환불 조치할 거야. 그럼 너 돈은 팀원한테 가서 봐서 나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셀러들도 아직 못 받은 미수 정산금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이 많아요. 얘네 셀러가 있고 이 팀원이 있잖아요. 뭐 위메프 똑같습니다. 위메프도 같은 계열사예요. 이 위메프, 팀원, 인터파크 도서인가요? 쇼핑인가요?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텐큐인가요? 큐텐이죠. 큐텐. 여기서 운용을 하는데요. 결국에 이제 큐텐 이 그룹 내에서 돈이 없으니까 돌려막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자한테 받은 돈을 셀러한테 돌리고 또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용자한테 계속 돈을 받아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거죠. 얘한테 줄 돈 얘한테 주고 또 얘한테 줄 돈 얘한테 주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돈을 줄 데가 없으니까 지금 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머지 사태보다 심각하다. 위메프 팀원발 이커머스 파장. 그리고 팀원이 부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도설. 이 팀원이 지금 마이너스 한 9천억인가요? 이 정도가 돈이 없다라고 해요. 가지고 있는 돈은 80억밖에 없는데 부채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결국엔 지금 얘네가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셀러들이 다 빠져나갔고요. 이용자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럼 얘네가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면 셀러들을 모객을 하고 또 이용자한테 모객을 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모객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DC밖에 없어요. DC밖에. 할인율을 굉장히 많이 올려가지고 이용자를 모객을 해야 되는데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게 모두 다 이 팀원하고 위메프가 부담하는 이용이거든요. 셀러들이 부담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기서 뭐 한 20% 할인해주면 이 셀러들한테 20% 할인된 금액까지 다 해갖고 넘겨줘야 되는데 계속 할인을 해서 이용자를 늘리고 또 물건을 파니까 얘네가 돈이 남지 않고 계속 적자에 또 적자에 그 다음에 적자에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죠. 뭐 이런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났고요. 팀원 사태, 위메프 사태라만 검색을 하더라도 정말 이 뉴스들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되어 있는데 제발 소비자가 피해가 없이 빠르게 다 환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소비자 한 사람도 피해 없이 다 환불받고
이 티몬과 위메프는 시장에서 퇴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오늘 반사이익을 받는 게 이마트예요. 얘네가 왜 당장 반사이익을 받느냐? 결국에는 이제 이마트가 첫 번째는 오프라인이고요. 오프라인 그 대형 매장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게 G마켓하고 옥션이 있죠. 과거에는 이 G마켓과 옥션이 점유율이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ssg.com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 이커머스에서 난리가 났어. 이쪽으로 이용자들이 모객이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얘네가 반사이익을 봐서 매출을 올린 것은 없고요. 이제 기대감 뿐이에요. 기대감. 얘네가 망했으니까 이 망한 부분을 이마트가 가져가지 않겠느냐 요 생각이 있고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이제 결국엔 넘버원이라고 하는 건 쿠팡이지 않을까. 예, 쿠팡이 현재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쿠팡이 싹 다 이커머스를 왕국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쿠팡은 국내에 상장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쿠팡이 상장이 되어 있다고 했으면 오늘 주가가 떡상을 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아니라서 오늘 이마트 쪽에서 주가가 반등 일부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뭐 대형주 치고 3.6%면 나쁘지 않은 상승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수급 보면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뭐 기관 쪽은 크게 뭐 냄새만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이마트가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자, 얘는 월봉 차트 볼까요? 이미 추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그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우량주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추세예요. 추세를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추세가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추세선을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을 복사해서 들어가면 이런 추세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추세선 상단, 추세선 하단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갇혀 있다. 추세가 좀 뚫고 올라오려면 뭔가의 좀 강한 돌파가 좀 나와야 되는 것 같고요. 이 월봉상에서 봤을 때의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올라가면은 여기 8만원 인근이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 1차적인 저항대. 8만원을 뚫고 올라가야만 얘가 10만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마트가 아마 10만원대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 돈 10만원까지 언제 오나라고 보면 일단은 8만원을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먼저 내 돈 10만원을 기다리지 말고 이 종목이 8만원에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올라가기엔 좀 힘들어 보인다. 오늘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것도 자, 일시적인 주가 반등의 폭으로 좀 보여지고 자, 여기서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좀 쌓여 있죠.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여기서 양봉, 거래량 너무나도 기가 막힌 차트의 흐름인데 여기서 소비자한테 빅엿을 줬기 때문에 여기 아마 올라오면 여기서 서로 매도하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매도 전쟁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이마트를 좀 빨리 탈출하고 싶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를 최소한 85,000원 정도는 맞춰놔야 탈출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단을 낮추려고 하면 돈을 더 때려 넣어야 되고요. 돈이 없다라고 하면 막연히 존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는 없겠죠. 일단 주가의 흐름에서 과거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올라갔었을 때의 상태를 조금 보시면 되는데 2017년에 최고점 찍고 쭉 주가 빠지고 2020년부터 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가 너무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던 시기거든요. 코스피 3300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주가의 탄력성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더뎠어요. 얘가 가장 높게 찍었던 자리가 대략 한 18만원 인근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자리까지 올지 안 올지는 결국에는 이 회사의 실적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자, 이마트의 실적이 지금도 썩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잖아요. 자, 이마트의 실적을 검색을 해보시면 시장에서는 이마트의 실적을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2분기의 실적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연결 실적 기준으로 매출 7조 1000억 원, 영업 손실이 412억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마트가 가장 안 좋은 게 지금 신세계 건설이에요. 이 신세계 건설, 요즘에 건설 쪽이 어렵다 보니까 좀 생뚱맞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죽일 놈의 자식이라고 하는 게 이 신세계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조금 뭐 떨궈내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네 때문에 손실폭이 좀 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2분기 실적도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양봉의 힘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마트를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는 건 저는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이마트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평단가가 좀 높지 않습니다. 대략 한 6만원대, 한 6만 500원인가요?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주가에 물리신 분들, 대략 이제 8만원에서 10만원 요 사이에 물리신 분들이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응을 하려면 첫 번째, 돈이 있다면 물타기가 필요하겠죠. 물타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주가가 바닥을 내려가고 바닥을 내려가서 이미 물타기도 여러 번 시도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주가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한 번은 브레이크를 좀 밟긴 했어요. 여기 55,000원 인근. 자, 55,000원을 지켜줘야 됩니다. 얘가 55,000원만 지켜주면 이렇게 쌍바닥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물타기를 하지 말고 일단 좀 주가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녀석이 55,000원을 깨는지 깨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는지 잘 지켜보시고, 일단은 추세의 이평선들이 아직 역배열로 주가 머리 위에, 이렇게 주가 있으면 이평선들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위에 있으면 제일 안 좋은 거니까 좀 주가가 여기 이격도가 조금 낮춰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한 여기 이격도가 낮춰지는 기간이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지켜본 이후에 이 55,000 인근에서 추가 매입을 해서 내 평단가를 대략 8만원대 맞춰 놓으면 그래도 조금 더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보이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평선에서 보는 저항 라인은 요 자리거든요. 59,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9,000원과 위에 65,000원 요 자리까지는 조금 그래도 기다리시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 뚫고 올라가면 이제 8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얘가 이제 무거운 대형주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이커머스의 오늘 안 좋은 이번 주에 팀원 위메프발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커머스 이 온라인 쇼핑 쪽을 약간 주저하는 그런 느낌이라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 쪽 나와가지고 실제로 내 돈을 주고 구매하면 내가 일단 물건을 받으니까 조금 더 안심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마트가 조금 매출력이 또 올라가고 이용자층이 올라가서 주가가 조금 더 과거에 올라갔던 것만큼 쭉쭉 올라가길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마트 뭐 결론은 어떠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55,000원을 지켜주는지 지켜보시고 여기를 잘 지켜준다면 물타기를 해서 8만원대의 탈출, 돈이 없다면 일단 존버를 해서 8만원대까지 올라오는 거를 좀 기다려보자. 이마트는 그래도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티몬하고 위메프발 사태를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회사가 대응을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